요즘 눈가 주름이랑 발 뒤꿈치 굳은 살이 부쩍 늘었어요. 여러분의 얼굴은 안녕하신가요? 손과 발의 건조함으로 고민이지는 않으신가요? 세안 후 물기가 증발하고 얼굴이 당긴다면 수분이 부족한 것인데요. 보통 20대 초반 정도까지는 피부 관리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지만 눈가에 잔주름이 생기고 발에 굳은 살과 각질이 생기기 시작한다면 본격적으로 피부 관리, 특히 보습에 신경을 써야 하는 시기가 온 것입니다. 저도 나이가 들면서 없던 쌍꺼풀이 생기고 어렸을 때 어머니 발에서 보던 발 뒤꿈치 굳은 살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보습 관리의 필요성을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남녀노소를 떠나 추후에 눈가의 깊은 주름을 예방하고 안검하수, 보톡스, 필러와 같은 값비싼 시술을 피하고 싶다면 이 제품을 사용해 보실 것을 추천합니다. 몇천 원밖에 하지 않는 이것을 꾸준히 사용한다면 주름을 예방 및 개선하고 보습력도 탁월하여 흔히 말하는 탱탱한 아기 피부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바로 어느 집이든 하나쯤은 있는 바세린이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19세기 중반인 1859년에 미국 필라델피아주 타이터스빌에서 미국에서 처음으로 원유가 시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석유 부자의 꿈을 안고 인근 지역으로 시추업자와 인부들이 몰리는 오일 러시가 시작되었습니다. 시추 과정에서 로드왁스라는 석유 찌꺼기가 시추 장비에 끼게 되었는데 이 로드왁스는 장비 고장을 일으키는 쓸모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버트 체스브러라는 미국의 화학자가 현장을 방문했다가 인부들의 상처에 로드왁스가 묻자 상처 회복이 빠르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고 이를 토대로 정제 과정을 거쳐 1872년에 마침내 바세린을 상용화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세린의 150년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럼 바세린은 상처가 났을 때 발라야 하는 건데 보습과 무슨 상관이 있나요? 처음에는 약한 상처나 화상에 바르는 연고로 주로 사용되었는데 바세린으로 상처나 화상을 덮어 보습을 유지하고 이물질을 막아주면 자연 치유가 빨리 되는 원리라고 합니다. 물론 상처나 화상이 크면 당연히 병원으로 가야 하니 무조건 바세린에 의존하면 안 되겠죠. 상처 치유 과정에서 이런 바세린의 뛰어난 보습 효과를 발견한 체스브러는 마케팅 전략을 변경하여 바세린을 상처 치료가 아닌 보습 효과가 뛰어난 화장품 쪽으로 선회하여 프로모션하게 됩니다. 그렇게 대성공을 거둔 바세린은 지금까지도 보습 부문에서 다른 어떤 제품도 따라갈 수 없는 대체 불가 부동의 1위를 고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바세린의 보습 효과는 마돈나, 기네스 펠트로, 제니퍼 애니스톤과 같은 미국의 톱스타들이 아이크림 대신 바세린을 바른다고 하는 기사가 실리면서 국내에서도 빠르게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금전적 부담이 없는 셀럽들이 훨씬 비싼 제품들도 마다하고 아주 저렴한 바세린을 미용에 사용할 정도면 그 효과가 매우 우수하다는 반증이 아닐까 합니다. 그렇다면 보습이 우수한 바세린을 우리의 소중한 얼굴에 사용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우리 피부는 수분이 적당히 있고 그 위에 기름막이 형성되어 수분의 증발을 막아줘야 보습이 유지되어 촉촉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밸런스가 완벽하게 유지되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보습을 하여 주름과 노화를 예방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로션만으로는 보습이 충분하지 않아 건조함이 사라지지 않는 분들은 로션을 바르고 나서 바세린을 살짝 코팅한다는 느낌으로 발라주면 효과가 좋은데요. 바세린의 끈적함이 싫은 분들은 로션과 바세린을 3대 1의 비율로 섞어서 바르면 되겠습니다. 단, 눈 주위에 바를 때는 눈에 직접 들어가지 않게 주의해야 합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수많은 기능성 화장품과 호랑이 연고나 상처 연고 등에는 이미 바세린 성분이 혼합되어 있는 제품이 상당히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니 얼굴이나 다른 피부에 바세린을 바른다는 부담감 혹은 이질감은 넣어두시고 안심하고 바르셔도 되겠습니다. 바세린이 만능 연고처럼 들리는데 아무나 다 사용해도 괜찮은 건가요? 얼굴 외에 추천하는 다른 부위가 또 있을까요? 누구에게나 바세린이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바세린은 건성 피부에는 적합하지만 민감성, 지성, 여드름성 피부는 모공을 막아서 염증이 생길 수 있으니 소량을 발라보고 피부 트러블이 없을 경우에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좋은 보습 효과를 얼굴에만 주면 발 뒤꿈치, 팔꿈치, 무릎이 서운할 수 있겠죠. 나이가 들면 가장 건조해지는 곳이 발 뒤꿈치가 아닐까 하는데요. 팔꿈치나 무릎의 건조함과 각질 제거에도 좋지만 이들에 비해서 항상 바닥을 걸어야 하는 운명인 발 뒤꿈치에는 유독 굳은 살이 생기고 심하면 가뭄에 드러난 호숫바닥처럼 뒤꿈치가 갈라지기도 합니다. 이런 분들은 잠자리에 들기 전에 발 뒤꿈치에 바세린을 바르고 자면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침구류에 바세린이 묻는 것이 싫고 동시에 테이핑 효과를 주고 싶다면 바세린을 바른 후 양말을 신고 자면 되는데요. 회차를 거듭할수록 발 뒤꿈치에 굳은 살이 사라지면서 뽀송뽀송해지는 것을 체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외에도 건조한 피부에는 어디라도 바세린을 바르면 효과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주세요. 해외에서는 바세린과 립스틱을 섞어서 너무 끈적이지 않으면서도 색깔도 있는 립밤을 스스로 만드는 것이 유행하기도 했는데요. 전자레인지 용기에 바세린과 립스틱 소량을 넣고 돌린 후 잘 섞어서 빈 립스틱 용기에 담아서 굳히면 되는 간단한 작업이니 수제 립밤이 필요한 분은 도전해보세요. 이쯤 되면 강력한 보습으로 건조함을 해결하는 것은 알겠는데 의문점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바세린을 바르면 정말로 주름이 없어지나요? 정답은 맞기도 하지만 틀리기도 하다 입니다. 잔주름을 펴고 주름이 생기는 것을 예방해주는 효과는 있으나 깊은 주름은 개선 효과는 있을 수 있어도 완전하게 없앨 수는 없다고 합니다. 바세린 하나로 깊은 주름이 없어진다면 노벨상 수상감이겠지요. 그래도 잔주름 잡아주는 것만 해도 엄청난 효과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많이들 궁금해하실 수 있는 발암물질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석유로부터 바세린을 만드는 과정에서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라는 발암물질이 혼합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 번 정제를 통해 유해성이 없어야만 생산될 수 있는 시스템이기에 걱정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또한 언급한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의 대표 성분은 벤조피렌으로 우리가 고기를 구울 때 고기가 타면서 발생하는 물질입니다. 즉 우리는 평소에도 자주 발암물질에 노출되면서 생활하는 것이니 너무 불안감에 휩싸여서 바세린을 배척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바세린은 보습 외에도 용도가 다양하다던데 어떤 용도가 있을까요? 지금까지는 바세린의 보습 기능을 바탕으로 우리의 피부 노화와 주름을 방지하는 효과 그리고 바세린에 대한 궁금증을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짧게 바세린의 다른 쓰임새를 몇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바세린은 석유에서 정지한 기름덩어리이기에 우리가 흔히 그리스라고 부르는 윤활유로 기계류나 금속의 윤활 및 방청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격투기나 권투에서도 시합 전후로 바세린을 바르는 것을 본 적이 있을 텐데요. 글러브와 살의 마찰로 인해 피부가 찢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상처가 났을 경우 바세린으로 유막을 형성하여 지혈 및 오염을 방지하는 용도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가죽 제품 코팅이나 세척에 사용하기도 하고 구두 광을 낼 때도 이용할 수 있고 블랙헤드를 녹여서 제거하고 향수의 향기를 오래 잡아두는 용도로 등 알게 모르게 일상생활에도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고 하니 나만의 바세린 활용법을 찾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바세린의 간단한 역사, 효과, 의문점, 그리고 몇 가지 쓰임새를 알아봤는데요. 짧게 요약 정리해보겠습니다. 1859년 미국에서 석유가 시추되기 시작하면서 쓸데없는 부산물로 발생하던 찌꺼기가 상처 회복에 효과가 있다는 것을 발견한 미국의 화학자가 있었다. 그는 로버트 체스브러로 연구를 거듭한 끝에 이 찌꺼기 정제에 성공하여 1872년에 바세린이라 명하고 상용화에 성공하게 된다. 상처와 화상 치료에 쓰이다가 보습 효과가 뛰어난 것을 알게 된 후 화장품 쪽으로 마케팅을 선회하여 바세린의 150년 역사가 이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연예인을 필두로 보습 효과가 알려지면서 주름 개선과 잔주름 제거를 위해 많은 사람들이 애용하고 있다. 얼굴, 팔꿈치, 무릎, 발 뒤꿈치 등 건조함을 해결하고 수분을 잡아줘 피부의 생기를 회복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 건성에 적합하며 민감성, 지성, 여드름성은 테스트 후 트러블이 없을 경우에만 사용하는 것이 좋다. 단, 보습 효과는 우수하지만 실제로 깊은 주름을 제거할 수는 없으니 주름이 생기기 전부터 관리하는 것이 좋다. 발암물질설은 제조 과정에서 정제되기에 걱정하지 않고 사용해도 된다. 피부 보습 외에 블랙헤드 제거, 윤활유, 방청제, 광택제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바세린을 발 뒤꿈치에 발라서 정말 큰 효과를 봤는데요. 여러분도 저렴한 바세린으로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하면서 건조하거나 잔주름이 있는 곳이 있다면 오늘부터 아기 피부 만들기에 도전해보세요. 그리고 혹시 이건 나만 알고 있는 바세린 활용법이다 라는 것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 사람들에게 공유해주세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건강이 넘쳐나는 건강보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